지청장 출신이 밝히는 거짓말하는 사람의 3가지 공통점. 오랫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저는 횡령범부터 강력범죄 피의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직접 조사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에서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인의 대변인 원지혜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흔히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떠올릴 때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거나 말을 더듬거나 시선이 흔들리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 현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다릅니다. 특히 지능적인 경제사범이나 중대범죄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이미 여러 번 상황을 시뮬레이션 합니다. 예상 질문을 뽑아보고 답변을 반복해서 연습하며 심지어 거울을 보면서 표정까지 통제합니다. 긴장 상황에서 심박수나 호흡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호흡 훈련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교란하려고 의도적으로 호흡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뇌는 자신이 스스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마치 경험한 것처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인지적 부담을 겪게 됩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검사실이라는 긴장도가 극도로 높은 환경에서는 그 부담이 증폭되어 결국 진술의 균열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수사실무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관찰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3가지 특징적인 진술 패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주변부 묘사의 과잉과 핵심 정보의 결핍입니다. 실제로 경험한 일을 말하는 사람은 보통 사건의 본질적인 쟁점이나 자신에게 가장 강하게 각인된 장면을 중심으로 기억을 설명합니다. 기억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선택적이기 때문인데 충격적이거나 의미가 있는 요소는 선명하게 남지만 주변 요소는 흐릿해지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지 않는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꾸며내지 않고 모른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자신이 준비한 이야기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주변 정보를 과도하게 상세히 묘사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그날 비가 얼마나 왔는지, 식당 내부 조명이 어땠는지, 어떤 음악이 흘러나왔는지, 심지어 옆 테이블 사람의 복장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수사의 핵심 쟁점에 관한 질문이 나오는 순간 상황이 달라집니다. 돈이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물건이 어느 위치에서 오갔는지, 상대방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같은 본질적인 부분에서 진술이 갑자기 모호해지거나 불명확해지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진술 간의 불균형은 수사관들에게 중요한 관찰 포인트가 됩니다. 주변 정보는 지나치게 선명한데 핵심이 흐릿하다면 그 진술의 중심부에 인위적으로 구성된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질문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감정적 반응과 방어적 태도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감정이 나타나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억울함을 느끼는 사람도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의 존재가 아니라 감정이 나타나는 맥락과 방식입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 사이에 모순점이 제시되는 순간 일부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보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질문의 내용 자체에 답하기보다 수사관의 태도를 문제 삼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강조하며 대화의 방향을 바꾸려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간대가 맞지 않는 금융기록이 제시되었을 때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설명하기보다 왜 나를 범죄자 취급하냐, 내가 수십 년간 회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냐와 같은 감정적 반응이 먼저 나오기도 합니다. 드물지만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검사 앞에서 책상을 치거나 물건을 쓸어버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대화의 초점은 객관적 사실관계에서 감정적 갈등으로 이동합니다. 수사실무에서는 이러한 반응 역시 하나의 관찰 지표로 활용됩니다. 논리적 설명이 어려워지는 지점에서 감정이 급격히 확대되는 패턴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시간 순서 진술에는 유창하지만 역순 질문에서 흔들리는 현상입니다. 사전에 이야기를 준비한 사람들은 보통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둡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일과를 하나의 흐름으로 외워두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하루를 순서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라는 질문에는 비교적 막힘없이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된 이야기
사이여서 구조가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련한 조사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특정 장면을 기준으로 앞뒤 상황을 거꾸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나오기 직전에 상대방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처럼 한 지점을 찍고 전후 맥락을 역방향으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경험한 기억은 여러 방향에서 접근해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재구성됩니다. 기억 속 장면을 꺼내 설명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인위적으로 만든 이야기는 즉석에서 재조합해야 합니다. 시간의 흐름을 거꾸로 맞추면서 앞선 진술과 모순이 없는지 동시에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인지적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 결과 대답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거나 시선이 불안정해지거나 앞서한 진술과 충돌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관찰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겉으론 완벽해 보이던 진술이 단 한 번의 역방향 질문에서 균열을 드러내는 순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특징은 어디까지나 경향성입니다. 모든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사람의 기억은 개인차가 있고 긴장 상황에서는 누구나 표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전 문제나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에서 상대방의 설명을 판단해야 하는 경우라면 하나의 참고 기준으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계약이나 거래 상황에서 말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수사 현장을 경험하면서 느낀 점은 결국 하나입니다. 인간은 완벽하게 거짓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질문이 반복되면 준비된 이야기의 균열은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동인의 대변인 변호사 원지혜였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